안녕하세요. MOS 2013 워드코어 제1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워드코어 2013 버전의 평가 항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워드의 화면 구성, 선택, 이동, 복사하는 작업, 워드 문서를 새로 만들기, 저장, 그리고 내보내기, 보기 모드 전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2013의 평가 항목들을 보면 문서 만들기 및 관리 부분에 문서 만들기, 그리고 문서 탐색 기능, 검색하는 기능이 있고요. 문서에 서식을 적용하는 것, 글꼴 서식이라던가 단락 서식, 이런 서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또 문서 옵션 및 보기 사용자 지정, 문서의 옵션을 설정하고 보기를 사용자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서 인쇄 또는 저장 구성, 문서를 인쇄하고 저장할 때의 방법들에 대해서 봅니다. 또 텍스트 부분에 텍스트와 단락 및 구역 서식 적용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텍스트 글꼴이라던가 또는 색상, 여러 가지 워드 아트 효과들, 이런 텍스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고, 단락이라고 해서 단락의 그 줄 간격 또는 단락 앞쪽, 뒤쪽 간격, 들여쓰기,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또 워드 문서에서 구역을 여러 개로 나눠 놓고 그 구역마다 페이지 용지 방향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여백이나 또는 단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표와 목록 만들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표 만들기 작업, 또 표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또 목록을 만드는 방법과 수정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참조 부분에서는 각주와 미주를 사용하는 방법, 캡션을 만드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객체 삽입 및 서식 적용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객체들, 블록을 넣는다든지 또는 도형이나 스마트 아트를 넣고 편집하는 작업들, 또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의 서식을 적용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MOS 2013 워드 코어 부분에서는 합격 점수가 1000점이고요. 700점 이상 넘으면 합격이 됩니다. 시험 시간은 50분인데 50분 안에 문제를 다 푸셔야 됩니다. 못 푼 문제가 있을 때는 그만큼 감점 처리가 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은 전에 OT에서 한 번씩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이 시험 접수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OT 그 수업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워드 2013의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중에서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스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만 제대로 알고 가도 충분히 700점 이상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워드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의 기본 용어들, 워드를 실행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게 되는데요. 파일 단추가 있습니다. 이 파일 단추 부분에는 정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여져 있고요. 그리고 리본 메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런 부분이 리본 메뉴입니다. 리본 메뉴는 메뉴 탭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명령어가 이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 선택하는 탭에 따라서 아래쪽에 뜨는 리본 메뉴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태 표시줄은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상태 표시줄인데요. 상태 표시줄에는 현재 커서의 위치가 몇 번째 페이지에 몇 번째 줄에 있는지, 또 몇 번째 칸에 있는지, 이런 편집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 상태 표시줄의 오른쪽 부분에는 화면 보기 단추들이 있는데, 자, 읽기 모드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인쇄 모양, 웹 모양 형태로 볼 수도 있고,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워드를 한번 실행시켜 볼 건데요. 자, 워드를 실행시켜 보시게 되면, 자, 기본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기본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먼저 처음에 실행을 시키면
새로운 항목을 만들거나 새로운 문서를 만들거나 또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워드 문서를 불러오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어떤 문서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를 하나 불러왔고요. 열게 되면 제일 위에는 현재 열려있는 파일의 이름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여기 파일 메뉴가 있죠? 파일 메뉴 눌러보게 되면 정보 새로 만들기, 열기 이런 명령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탭을 클릭할 때마다 아래쪽에 리본 메뉴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문서창이라고 하고 여기서 편집 작업을 해주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커서를 위치시켰을 때, 이 부분에 커서 위치시켰을 때 현재 깜빡이고 있는 이 부분의 위치가 나옵니다. 현재 1구역에 총 2개의 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고 8번째 줄, 그리고 385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보기 모드를 조절하는 단추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에 더 다양한 내용이 뜨도록 할 수가 있는데 아래 상태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 어떤 내용들이 이 상태 표시줄에 표시되도록 할 건지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줄번호 지금 8번째 줄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줄번호를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 윗부분, 자, 이 부분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저장하는 단추, 또 방금 한 작업을 되돌리기 하는 단추고요. 또 여기 그 오른쪽에 보면 방금 한 작업을 반복하는 단추입니다.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자,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다른 명령어를 더 이렇게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꺼서 빼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먼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기 모드에 관련된 내용을 볼 건데 보기 모드는 상태 표시줄의 오른쪽에 있었죠. 자, 이런 보기 모드 단추가 있고요.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단추는 읽기 모드 단추인데 문서를 쓰거나 편집하지 않고 읽기만 할 경우에 읽기만 가능한 모드입니다. 그 인쇄 모양 보기에서 모든 편집 작업을 해주게 되고 웹 모양 보기는 웹페이지로 저장 시 미리 보기 하는 단추입니다. 확대하거나 축소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정확한 배율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보기 모드는 보기 탭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아까 여기에 있던 이 3개의 아이콘이 또 있고 그 외에 다른 형태의 보기 모드가 또 있습니다. 현재 보기 상태에서 눈금자가 표시되도록, 눈금선이 표시되도록 또는 탐색창이 표시되도록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단추들, 그 현재 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맞게 볼 건지 여러 페이지가 함께 보이도록 할 건지 페이지 너비에 맞게 볼 건지 자, 이런 보기 모드가 있는데 보기 모드를 또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모드 조절하실 때는 파일을 아무거나 열어놓고 작업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1강 파일을 열어놓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탭에 보게 되면 읽기 모드. 자, 이렇게 읽기만 가능한 모드로 뜨게 되고 여기 화살표를 눌렀을 때 다음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았던 인쇄 모양 보기 형태로 오른쪽 하단에 인쇄 모양 버튼이 있죠? 이렇게 눌러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웹 모양 보기로 보면 이렇게 웹페이지 형태로 저장이 되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미리 보기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보기 모드, 개요 보기 모드, 내용이 글머리 기호로 표시되는 개요 보기 형식. 자, 개요 보기 형식에서는 문서의 수준을 한눈에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플러스 모양을
한번 눌렀을 때 그 하위 목록이 숨겨지게 돼서 다시 이렇게 켜주실 수도 있고, 자, 수준을 한눈에 보기를 원할 때 개요 보기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안 보기. 초안 보기는 문서에서 텍스트만 표시하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서에 그림이 있다면 그림은 표시가 되지 않겠죠. 텍스트만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인쇄 모양 보기에서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모양을 눌러주면 확대가 되고 마이너스 모양을 눌러주면 축소가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확대 축소 대화 상자가 열리면서 몇 퍼센트 배율로 볼 건지 또는 페이지 너비에 맞게 페이지 너비에 딱 맞게 꽉 차서 보이는 모드이고, 또 여기 다시 확대 축소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위에 메뉴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페이지 크기에 맞게 보게 되면 페이지 전체 높이에 맞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한 페이지만 보이도록 또 여러 페이지가 같이 보이도록 페이지 너비에 맞게, 자, 이렇게 보기 모드 단추가 또 바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100% 보기 모드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작업을 하다가 이런 리본 메뉴가 숨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위에 있는 탭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고정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보기 탭에 눈금자를 또 표시해 보면 위쪽에 이렇게 눈금자가 나오게 되고요. 눈금선, 선이 보이고 탐색창 눌러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색한다거나 또는 이 워드 문서 전체에서 제목 내용만 본다거나 자, 이럴 때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을 선택하고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워드 문서 안에 있는 텍스트 내용을 선택할 때는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부분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선택하실 수 있고, 전체를 선택할 때는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선택해 놓고 여러 가지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을 하고자 할 때는 단축키 컨트롤 X 잘라내기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실 수 있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잘라내기,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또 이동을 하고자 할 부분을 블록 설정한 다음에 그 안쪽을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동하실 수 있고요.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V,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복사와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끌게 되면 복사가 되어집니다. 포인터의 위치, 커서의 위치를 바꿔주실 수 있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홈 키를 같이 눌러주시게 되면 문서의 맨 앞으로 커서의 위치가 오게 되고요. 문서의 끝으로 이동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엔드 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이전 페이지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해서 포인터의 위치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약간 축소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내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미니 도구 모음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미니 도구 모음을 사용해서 글자의 디자인들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냥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이 안쪽을 단어 안쪽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공백을 기준으로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떨어진 부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어 안쪽이 아니라 왼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단락이라는 게 선택이 됩니다. 단락은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게 하나의 단락으로 구별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단락에 관련된 내용은 또 보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왼쪽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단락이 선택되고, 더블 클릭, 단락, 하나의 단락이 선택되고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부분을 선택할 때도 컨트롤 키 누르고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고 있는 부분을 이동할 때, 이동할 때는 선택을 해놓고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고요. 또 이동을 할 때는 컨트롤 X 잘라내기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두고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할 때는 선택하고 있는 부분을 복사할 때 꾹 누르고 드래그 이때 컨트롤 키를 추가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복사가 되어집니다. 복사가 되죠? 블록으로 잡아놓고 이 블록 잡혀져 있는 부분 안쪽을 꾹 누르고 드래그, 그냥 드래그하면 이동,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요. 복사를 할 땐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또 홈탭에 보면 여기에도 블록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을 잘라내기 또는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터의 위치를 이동시켜 볼 건데 컨트롤 키 누르고 홈 키를 눌러주면 문서의 제일 앞쪽에 이렇게 커서가 위치하게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엔드 눌러주면 문서의 맨 끝쪽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위치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을 눌러주면 앞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은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커서의 위치가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따로 그 문제로는 나오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워드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교환을 보면서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 워드 문서 새로 만들기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새로 만들 때에는 파일 메뉴에 있고요.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여기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식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 온라인 서식 파일을 검색해서 해당 서식들로 만들 수도 있고 새 문서를 눌러서 빈 워드 문서를 그냥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워드 문서를 만든 후에는 저장을 하실 수 있는데 파일 메뉴에 역시 저장이라는 것이 있고 처음으로 저장할 때는 어떤 위치에 어떤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할 건지 본인이 직접 경로를 설정해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변경한 다음에 저장을 하는 것은 덮어쓰기 형태로 저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덮어쓰기로 저장하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또는 다른 경로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자 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 내보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내보내기도 보시게 되면 PDF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한다거나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서 하셔도 되지만 내보내기를 눌러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파일을 만들 때는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새 문서를 눌러서 그냥 빈 워드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빈 문서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위쪽에 문서 1번 이렇게 이름이 임의적으로 뜨게 되고요. 이런 문서를 저장할 때는 위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 또는 파일 메뉴에 저장을 눌러도 자, 이렇게 어떤 위치에 저장을 할 건지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경로를 어디에 저장할 건지, 파일 이름은 어떻게 할 건지 선택을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 문서를 수정한 후에 저장 버튼을 그냥 누르면 덮어쓰기 형태로 저장이 되어지는 거고요. 형태나 경로를 바꿔주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경로 어디다 저장할 건지, 그리고 형식을 다르게 해서 형식을 다른 형태로 해서 PDF 형태로 저장해 볼까요? 문서 이름 적고 저장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형태로 저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에 보게 되면 또 내보내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보내기. 여기서도 PDF 문서로 저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내보내기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새로 만들기 해보도록 할 건데요.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제공되는 서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서식들로 보고서를 만들 거면 보고서 만들기를 눌러서 이렇게 제공되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간단히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서의 내용들은 수정하시면 쉽게 문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또 온라인 서식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 학교와 관련된 서식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현장학습 동의서 이렇게 제공되는 서식들을 검색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한 서식 파일로 현장학습 허가서가 작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장소나 시기 또는 전자메일, 전화번호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넣어주면 문서 작성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한 후에 마찬가지로 또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워드의 기초적인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화면 구성, 그리고 문서를 새로 만드는 기능, 저장하는 것, 그리고 텍스트 선택하는 작업들, 커서의 위치 바꾸는 작업들, 자,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에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MOS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을 정리해가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